안녕하십니까? 개인 간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 캔부 프로젝트를 제작한 코드 컬럼버스의 발표자 류현입니다. 저희 서비스 캔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 소개, 기능 시연, 서비스에 사용한 기술 스택, 코드 컬럼버스 팀원 소개,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각종 취미 생활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캠핑 인구는 700만을 돌파했다고 하며 이런 캠핑 붐에 직접 즐겨보고자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비싼 캠핑 용품이 부담돼서 캠핑을 즐겨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시간이 없어 캠핑 용품을 창고에 묵혀두고만 있으신 분들을 위해 캔부는 이웃 간 캠핑 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캔부 서비스의 기능 시향입니다. 먼저 소개 페이지입니다. 소개 페이지에서는 주소를 검색하여 자신 주변의 물품을 먼저 검색할 수도 있고, 만약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밑으로 드래그를 하여 설명을 보고 이용 방법을 숙지해 마지막에 주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모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닉네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의 동의를 하면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이메일은 중복 확인을 통해 기존 가입자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정 정보를 불러오게 되면 회원 가입 시 등록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로그인 기능입니다.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계정 정보에서 구글 아이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정 정보에서 카카오 아이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닉네임,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정 정보에서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 등록 기능입니다.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주소를 검색하면 행정 주소 리스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과 대여비, 캠핑용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캠핑용품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 불가능한 날짜를 설정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내가 쓴 글 수정하기 기능입니다. 물품 등록 시 입력했던 정보 중에서 제목, 보증금, 대여금, 대여 물품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했던 물품의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주면 완료됩니다. 이후 물품 상세 페이지를 불러오면 수정된 사항들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검색과 카테고리, 필터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주변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찜하기 기능입니다. 전체 목록에서 각 물품 오른쪽 위에 위치한 찜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세 페이지에서 찜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찜한 목록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기 기능입니다. 주소를 입력해 여러 물품들을 확인하신 뒤 마음에 드는 물품을 발견하셨다면 제품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대여일과 반납일을 설정하고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여자와 실시간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매너겠죠? 이후 대여자의 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시지 기능입니다. 예약과 동시에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여자와 물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볼 수 있고 가격 흥정도 시도해 보는 등 다양한 대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진행 중인 물품은 빌린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 확인 및 수락 기능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의 수를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결심이 서신다면 예약 수락을 클릭합니다. 이후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 상태 확인 기능입니다. 빌려준 목록에서 현재 예약 상태에 따라 버튼의 활성화가 달라집니다. 반납하기 기능입니다. 물품을 다 사용하고 난 뒤 반납을 하게 되면 리뷰 모달 창이 활성화됩니다. 리뷰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리뷰를 클릭하면 대여자에 대한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납 확인 기능입니다. 예약을 수락하고 난 뒤 물품을 대여해주고 나면 빌려준 목록에서 해당 물품은 반납 대기 중 상태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대여 물품을 다 사용하고 난 뒤 대여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납하고 빌린 목록에 반납하기를 누르게 되면 빌려준 목록에서 반납 확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반납 확인 후 리뷰 등록 기능입니다. 반납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빌린 사람에 대한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뷰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리뷰를 클릭하면 빌린 사람에 대한 리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 등록이 완료된다면 빌려준 목록의 물품은 회수 완료 상태가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된 기술 스택입니다. 다음은 코드 컬럼버스 팀원 소개입니다. 먼저 저는 팀장이며 백엔드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팀원이신 곽예찬님이며 풀스택 포지션을 담당하셨습니다. 팀원이신 백윤서님이며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인열님이며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담당하셨습니다. 캔버 서비스를 진행하며 생긴 질문에 대해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타입스크립트와 타입 ORM을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첫 번째로 변수, 함수, 객체 등에 대해 타입을 지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 기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보다 코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을 위한 tsconfig 설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편적인 설정을 찾아서 쓰게 됐는데 서버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에러가 서로 물고 물려 충돌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고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구현 완료 후 배포 단계에서 AWS EC2에서 힙 메모리 부족으로 빌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빌드를 진행했지만 정작 빌드 파일은 타입 ORM 엔티티를 읽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해 결국 힙 메모리 해결을 위해 T2 마이크로에서 한 단계 위인 T2 스몰을 사용해서 배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며 좋았던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 요청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다른 타입으로 취급하는 실수에 의해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를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미리 타입을 지정해 사용했기 때문에 전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와 달리 실시간 오류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 에러 핸들링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리코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겪어봤던 프롭스 드릴링에 의해 프롭스 사용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상태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또한 리코일은 리액트와 호환이 뛰어나고 리액트 훅과 형태가 유사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백엔드 포지션인 제가 오아스 구현 시 클라이언트에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상태 관리를 위해 리코일을 금방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멤버별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아쉬운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는 새로운 기술 스택들을 사용하면서 이해보다 구현에 더 중점을 맞춘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인해 초조함에 이해를 미룬 결과 구현을 하면서 모르는 사양에 대해 검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에러 핸들링을 하는데 이해하고 넘어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에러들에 의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배포에 너무 무관심했던 점입니다. 한 주가 끝날 때마다 혹은 기능이 끝날 때마다 배포를 진행하며 배포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살폈어야 했지만 처음 헬로 월드만 띄워놓고 배포가 잘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현이 끝난 뒤 배포를 진행할 때 수많은 에러를 마주해야 했고 배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앞으론 작은 기능이 완성될 때마다 배포를 진행하여 오류를 미리 잡아내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맡은 백윤서입니다. 저는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렌더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렌더링 될 때마다 콘솔을 찍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렌더링 될 때마다 콘솔이 여러 번 찍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능 구현에만 초점을 두어서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을 한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코드를 질적으로 우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트캠프를 시작하고부터 거의 매일 해오던 블로깅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프로젝트 핑계를 대며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이모션, AWSDK, 리코일 등 새로운 기술 스택을 배우고 활용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은 문제로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블로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그러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다시 블로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